그 다음에 254페이지 밑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 운송의 절차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퀵이라든지 국내 택배의 어떤 흐름이랑 비슷한가 싶지만, 뭐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출업체가 내가 뭐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그때 모든 절차를 다 꿰뚫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포워더라고 하는 운송 주선의 역할을 해주는 포워더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의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칠곡, 뭐 강원도 이게 칠곡이라고 하는 곳에 내 물건들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미국에 있는 LA에 물건을 보내야 해. 그러면 그냥 의뢰하면은 알아서 물건 픽업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까지 그냥 쭉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세팅해줘. 이 둘 간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만 지급을 하면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출 화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절차적인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무엇인가 일관된 운송의 흐름을 서술하는 답안보다는요, 운송의 흐름이 어떠한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답안에서 그것들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목차 자체가 그냥 순서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답안과 그 유형에 따라서 답안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다른 답안이란 걸, 점수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운송이 우리가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송을 하는데 똑같은 배에 실어도 그냥 한 배에 실는 거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고 하지만은요, 해상 운송은요 컨테이너에 실을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에 실지 않는 걸 우리 재래 화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커텀주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FOB, CIF, CFR, FAS 이런 것들은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것이고, 그쵸? 그럼 컨테이너가 아닌 재래 화물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재래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어떤 물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답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그리고 또 컨테이너도 뭐예요? 내가 보내는 화물이 정말 풀 컨테이너 화물일 수도 있고, 내가 화물이 풀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혼적 화물이라서 다른 화주들의 화물과 섞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의 어떤 흐름, 절차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우리 머릿속은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답안을 서술해야 돼요. 나는 이 답안에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이해한 바를 제대로 나타내보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쓴 답안, 그냥 일반적인 흐름을 쓴 답안,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차부터 볼게요. 일단 운송을 의뢰한다. 그래서 뭐 선봉을 예약하겠죠. 뭐에 따라서 두 당사자 간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무역 계약에 따라서 화물에 대한 어떤 인도, 스케줄을 말하겠죠. 언제 보내고 싶다. 내가 지금 물건을 생산 중인데 다음 달에는 선적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운송사에서, 뭐 제가 포워더라고 예를 들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사 등등의 운송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선봉 예약입니다. 그래서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게 선봉 예약, 선복 요청서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킹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화물에 대한 견적을 받고 컨펌을 함으로 인해서 인수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봉 요청서 SR에 대해서 부킹 노트를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스케줄로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화물을 픽업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 신고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이제 관세사가 되면 수출 신고해야죠, 세관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물건이 나가고 나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물건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꼭 터미널에 와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뭐 지점이 터미널이야. 그러면 배에서 이제 실는다. 그러면 이 직전에 어느 시점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해도 되고요. 운송이 되어가지고 창고에서 대기 중인 시점, 어느 시점이든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 2, 3번의 절차,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컨테이너 운송인지 재래선 운송인지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컨테이너 절차를 먼저 볼게요. 일단 부킹 리스트가 있겠죠. 예정지 그리고 선적지 양아지별로 구분해서 부킹 리스트가 배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FCL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실어가요.
이거 인거텀 잡아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면 그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꼭 펼쳐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 컨테이너가 와가지고 가져간다. 그럼 그 공 컨테이너는 내게 아니라 컨테이너는 대부분 선사에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뭐 선적 스케줄이 2월 1일이야. 그러면 공 컨테이너를 뭐 1월 25일까지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때 보내주려면은 동그라미 2번에 ER, C라고 해가지고 기기수도증이라고 하는 거 컨테이너를 반출하려면 그 운송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기수도증 그 다음에 C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물건을 다 적입한 다음에 그것들을 아예 봉인시키기 위해서 C를 처리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등을 넣어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입 후에 항만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이 뭐에 대한 거예요? 이 FCL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LCL이다 하면은 니은번에 보면은 수출 화물의 소재지에서 수출 통관 후 송화인의 책임으로 화물을 CFS에 반입하고 CFS 오퍼레이터에 이용한다. 그래서 이때는 공 컨테이너 오지 않아요. 화물을 보내야죠. 어디로? 여기서 혼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터미널에 있는 CFS로 가가지고 LCL 화물들이 뭐가 돼요? LCL 화물들은 FCL 화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CF에서 혼자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CY에 가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풀 컨테이너 화물들과 같이 있다가 스케줄에 맞춰서 배에 실어서 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CY에서는 결국에는 뭘 내주겠어요? 너가 보내고자 하는 화물이 CY라고 하는 컨테이너 야드, 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에서 잘 수치가 되었어. 그라고 해서 우리가 부두 수령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두 수치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은 운임 등을 지급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비해를 발급해준다. 근데 사실상 우리의 화주가 뭐 CY에서 부두수증을 받아가지고 부두수증을 선사해 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해를 분자기보다는요. 이 흐름들이 터미널의 흐름이 다 운송사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CY에서 발행이 되는 부두수치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송사 선사에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최종 비엘이 발행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아까 말했던 재래선은 컨테이너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항만에 있는 상태에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들을 선적을 해. 그러면 우리가 배 자동차들을 이렇게 선적을 하는데 이렇게 차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올라가겠죠. 뭐 운전을 해가지고 실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꼭 자동차가 아니어도 벌크화물, 곡물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그냥 배에 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때는 일단은 선사가 이 배의 선장에게 선적 지시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쉬핑 오더라고 하는 것들이 교부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재래화물, 벌크화물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검량회사에서 검수표를 작성해서 1등 항해사에 송부한다. 그냥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전에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부두수치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행되었죠. BR. 그런가 하면 재래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발행하냐면은 MR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부두에서 화물이 이미 수치되었다라고 하는 떡 리시비였다면 여기서 메이트 리시비라고 해서 너의 화물이 이 배에 실렸다라고 해가지고 본선 수치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등만 잘 잡아 놓으시면 어려움 없이 절차적인 것들도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BL이 발행이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물건이 도착하면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뭐 여기 도착 통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뭐 언제 어째 보낸 화물이 뭐 내일 도착합니다 라고 해서 도착 통지에 따라서 수입 통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화물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DO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O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뭐 선화증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자가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돼? BL이 있기도 해야 되겠죠. 오리지널이면 BL이 필요할 것이고 오리지널이 아니라면 BL 없이도 화물 수치는 가능하나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DO입니다. 그래서 관세사로서 수입 통관 업무를 하게 되면은요. 이 DO를 수령하는 행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화물인도 지시서는 누가 내주겠어요? 선사, 운송사에서 그 수화인에게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지시서라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서는 물건을 그냥 안 주고요. 디오 주세요라고 해요. 디오가 있을 때에만 물건을 넘겨줄 수가 있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오는 운송비에 대한 지급이 처리가 다 완료됐을 때 발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